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일수록 치료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단비를 준비해두는 게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혈관 또 뇌질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2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유경자 저해지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정보가 없으세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병욱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대한민국 사망 원인 2위와 3위인 뇌 또 심장 질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2대 진단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율적인 2대 진단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사망률은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사망률을 지금도 똑같이 1위는 암이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과 뇌질환인데 요거 순서는 좀 매번 바뀌더라고요. 좀 비율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망률 4등이 자살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린 자살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한다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3대 질병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근데 이 3대 질병 중에 암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실비처럼 암보험 꼭 있어야 된다 해서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미처 준비 못한 뇌질환, 심장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대 질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첫 번째, 암보험만 준비하셨던 분들 이렇게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뇌질환, 심장질환은 직접적으로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고혈압. 요즘 저도 이제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혈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정말 뇌질환, 심장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고혈압 진단을 받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가족 중에 고혈압 분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혈압이 있다면 꼭 자녀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담배 하시는 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2대 질환,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매우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저희가 20대부터 60대까지의 혈관 표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혈관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강물에 가면은 큰 바위들이 있는 좁은 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의 유속이 되게 빠르잖아요. 우리 심장에서 이제 펌프를 해서 동맥에서 혈액이 나와서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혈관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피가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외적으로도 이 40대 때 이 혈관의 질환이 요 정도 크기가 남아 있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조금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바로 뇌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으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뇌혈관 질환이
조금 더 커져서 이 혈관을 총 막아버렸어요. 이걸 바로 뇌경색증, 혈관을 막았다 해서 혹은 뇌졸중, 뇌경색증이라 부르는데, 자, 저희가 뇌질환 같은 경우는 골든아워라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지 못하고 뻥 터지는 게 바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혹은 고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 터지고 난 다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혹은 막힐 때부터 혹은 막히기 전에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부터, 당연히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있을 때부터 보상을 받는 보험이 훨씬 더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보면 될 텐데, 그것 마찬가지로 제가 심장표랑 이제 뇌혈관 질환의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 분류표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대진단금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너무 달라요. 사실. 그래서 뇌출혈만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가장 중요해야 될 점은 뇌경색증은 뇌출혈에서 지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뇌졸중보다도 좀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세 미만 어린이한테는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 심장도 질환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보장이 있을 거고, 우리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보장이 있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급성심근경색들은 다 보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협심증, 제 주변에도 협심증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치사율은 좀 적은 편이라서 간단한 스텐스 삽입술이나 기타 치료만 하면 얼마든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 협심증까지도 보상을 하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이랑 마찬가지로 20세 미만 어린이한테 가입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거에 대해서 보장을, 우리는 뇌출혈보다 뇌졸중으로 가입하셔야 되고, 뇌졸중보다는 가능하다면 뇌혈관 질환으로 좀 가입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요게 이대진단금의 가입 정리를 제가 좀 해드리는 건데, 뇌질환, 심장질환은 노인성 질환이니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80세나 70세 만기로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실 뇌질환, 심장질환은 명백한 노인성 질환이거든요. 때문에 꼭 100세 만기까지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CI보험은 피하라. 여기서 CI보험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이게 뇌혈관의 분류표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인데 CI보험은 뭐냐면 여기 앞에 뇌출혈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뇌출혈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뇌출혈은 뇌경색증이 빠지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뇌출혈까지만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쉽게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 CI보험은 좀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섞여서 보상을 지급받기 까다로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CI보험은 좀 지금 아직 준비를 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좀 피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사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은 지금 가입이 너무 까다로웠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자녀분들을 위한 플랜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기존에 내가 혈압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 무려 3천만 원까지 좀 준비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아래에 기본 계약들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최소로만 구성을 해놨고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원래는 20세 미만한테밖에 가입이, 그것도 아주 일부 가입이 됐던 사항이 3천만 원까지 좀 준비가 가능하니까 좀 효율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료도 한번 봐야겠는데, 자, 10살부터 30살까지만 제가 일단 준비를 해왔는데,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나이에 따라서 이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또 따로 예시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10세 남녀 같은 경우는 17,083원부터 26,315원 정도 하고요. 20세 같은 경우는 21,000원에서 남자는 33,388원. 남자가 술, 담배를 해서 그런지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30살, 21세부터 30살까지는 안타깝게도 3천만 원은 아니고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세보다 오히려 보험료는 좀 적다. 요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령대별로 가입 가능한 금액이 조금 틀리고요. 병력사항에 따라 가입이 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들어가고 비갱신에 진단금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일단 암만 준비하셨던 분들 혹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것으로 오늘 2대 진단금을 마치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2대 진단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분들이 가져가면 좋을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족력 있는 자녀분들을 위한 플랜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또 들고 계신 증권에 대해서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 저해지 보험 출시인데요. 저렴하기로 유명한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유병자를 위한 상품으로도 출시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최동원 전문가님. 네.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저해지 보험이 이번이 처음 출시가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뭐 유병자 보험이라고 예. 하면 이제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보험 출시가 많이 돼서 예. 한 2년, 3년 전부터 저희가 325라고 하잖아요. 5년 이내 암, 2년 이내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에 의사 소견, 이런 거 없으면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유병자 보험이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 네. 이 보험이 대부분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다 갱신형으로만 출시가 됐었어요. 10년 갱신, 15년 갱신, 20년 갱신. 이렇게 갱신형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 예측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는 좀 보험료가 좀 많이 좀 비싸게, 대략 한 50% 이상? 일반 건강보험이 10만 원이다. 그럼 유병자 보험들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 구성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비싸고 또 갱신형이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회사들이 H사 같은 경우에 유병자 보험을 새롭게 좀 출시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유병자 보험이 있었는데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비갱신형 유병자 보험을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 저해지, 무해지 이런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네. 유병자들도 마찬가지로 저해지, 무해지 상품을 좀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유병자 보험이 그간은 갱신형이 많았고 또 건강체 보험에 비해서 50% 이상 보험료가 비쌌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갱신형으로 또 납입 기간 내내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무해지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 출시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그냥 뭐 건강보험 있으시잖아요. 이거랑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반적인 건강보험에 뭐 실비를 제외하고 뭐 암진단금, 뭐 뇌졸중 진단금, 뇌출혈 진단금, 심근경색 진단금, 그리고 뭐 3대 진단금은 이제 물론 들어가시고요. 네. 거기에 뭐 상해질병 입원비, 그다음에 뭐 수술비, 뭐 골절, 뭐 화상 이런 것들도 뭐 다 부가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유병자 상품이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는 좀 비싸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제 그 이제 갱신형 상품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뭐 유병자 보험을 선택할 때 나는 다 갱신형밖에 안내를 못 받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비교를 좀 해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예, 유병자 저해지 보험 일반적인 보험보다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구성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비갱신형이라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비갱신형이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보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아무래도 좋다. 뭐 가능하면 이제 비갱신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전에 저희가 뭐 유병자 상품을 좀 안내를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들이 이제 상품을 비갱신형으로 판매를 안 하다 보니 뭐 10년 그래도 그나마 좀 긴 게 20년 그래서 좀 20년짜리를 좀 많이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내가 뭐 납입 여력이나 뭐 나이 직업에 따라서 뭐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가능하시면 비갱신형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 저해지나 무해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존 보험보다 싸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저렴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유병자 예전에 뭐 일부 회사들이 이제 그 뭐 비갱신형 특약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 암진단금이나 뭐 뇌출혈 진단금 이런 것들이 진단금으로 있었는데 이런 것보다는 한 20%에서 30% 이상 저렴하게 이제 뭐 무해지, 저해지라고 하는 거는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이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줄이면서 보험료를 좀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갱신형보다는 이제 제가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 일부 회사의 갱신형, 20년 갱신형 진단금하고 이 회사의 비갱신형 진단금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보험료가 갱신형하고 비갱신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 뭐 A사라는 회사에 비갱신형 특약이 있었는데 얘는 좀 비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교했을 때는 뭐 비갱신형보다는 한 20%에서 30% 이상 저렴하다. 근데 갱신형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납입 기간 안에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무려 20에서 30%나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유병자 상품이시기 때문에 좀 예. 이제 좀 아프신 분들 대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유병자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때 뭐 325만 통과가 되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 상품이시기 때문에 뭐 대신에 보험료는 좀 비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뭐 유병자 보험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병력이 좀 몇 가지가 있으셔도 일반적인 건강보험 또는 일반적인 저해지 상품으로 일단은 심사 의뢰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병이 있거나 약을 좀 많이 드셨거나 뭐 큰 병이 있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유병자 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선택을 하시더라도 내가 뭐 나이나 직업 이런 여력에 맞게 해서 뭐 갱신형이 좋냐 비갱신형을 좋냐 보험료를 좀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면 일반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되 저해지 상품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기존에 유병자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요. 혹시 네. 이 상품과 비교해보고 이게 더 좋네?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일까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예. 뭐 무조건 갈아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보험이 이제 새로운 보험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실 것 같고요. 네. 현재 내가 납입하고 있는 뭐 보험료 수준, 그다음에 뭐 납입 여력, 이러고 이제 보장 내용을 또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있는 보장 내용이 뭐 괜찮다라고 하시면 뭐 요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채워가는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기존 거를 해지가 아니고 뭐 감액, 예. 뭐 특약들을 조금 줄이고 비갱신형으로 조금 올리고 이렇게 좀 보완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내는 거랑 지금 비갱
비갱신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면서 혜택이 훨씬 좋다. 그럼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비갱신형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은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야겠죠. 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좀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존의 이제 유병자 보험은 이제 뇌 관련 질환 중에서 이제 뇌출혈만 좀 안타깝게도 좀 가입이 많이 됐었는데, 뭐 새롭게 나온 출시된 상품 중에서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졸중까지도, 뇌경색까지 되는 뇌졸중까지도 뭐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보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뇌 관련 질환이 좀 있다, 뭐 혈압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진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난 갱신형이 너무 싫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이번 기회에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보완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비교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 플랜 119를 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여기 좀 이제 상품들이 새롭게 나오면 예. 이제 아무래도 좀 가입 유치를 많이 하려고 뭐 사망 연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다운을 입장에서요? 네네, 보험사 예. 입장에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사망 연계라던가 뭐 보험료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낮춰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대부분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 들면 뭐 상해 사망 보험금, 질병 사망 보험금 이런 걸 좀 필수로 넣어라. 손해율 보존을 위해서. 근데 현재 이제 새롭게 출시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사망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요 정도만 넣으시면 질병 사망 필요 없이 비갱신형으로 내가 옵션으로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험료적인 메리트, 난 필요 없는 불필요 없는 담보들을 빼고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뭐 한 두세 달 또 지나게 되면 뭐 손해율 때문에 사망 연계가 붙기 때문에 뭐 좀 내가 유병자인데 보험을 좀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뭐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내 뭐 상황에 맞게 좀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비갱신형이 좋다, 뭐 갱신형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뭐 여력이나 기존의 보험이 어떤 것들이 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은요, 보험사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 시청자분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유병자 저해지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아들이 30살인데요. 예. 예, 보험을 3개 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 들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CI 보험이라고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CI 보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예, 어느 거 들고 있나 말씀드릴까요? 아, 예,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요. 지금 네네. 3건의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시청자님 이렇게 좀 가입 시기를 보니까 2007년부터 꽤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시던데 이거는 네, 어머님께서 맞아요. 직접 가입을 해 주신 건가요? 네네, 제가 들었어요. 네. 아, 지금은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요? 아드님께서 하시나요? 네네, 아들이 이제 돈을 벌면서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아, 그러세요. 보험 네네. 리모델링 문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처음이에요. 네, 오늘 처음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전문가께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3건의 보험이 아드님 앞으로 있으시네요. 동부화재 프로밀라이프 이지스 종합보험, 또 교보생명의 큰사랑 CI보험, 동부화재에서 운전자 보험까지 3건의 보험이 있으시고 한 달에 보험료 22만 6천 원 납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올해 30살 된 아들 보험을 문의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보장 내용과 함께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 함께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아드님한테 보험료를 좀 다 이제 넘겨주셔서 좀 속은 후련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드님께서 이제 보험료가 기존에는 어머님이 내주셨는데, 이거 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좀 전체적인 틀을 봤는데, 뭐 잘 네. 가입한 내용도 있으시고, 뭐, 네. 좀, 요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네. 먼저, 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이지스 종합보험이라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거 35,000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요거 2009년도에 가입하신 의료 실비이시거든요. 아, 네. 네, 의료 실비인데 요 상품에 조금 문제점 혹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네. 이때도 100세 만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 지금 가입하신 거는 이제 80세 만기세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100세 만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지만요. 네. 이게 그래도 저는 80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때 네. 당시에는 의료 실비 그 실비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상을 됐던 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만기가 좀 짧더라도 요거는 좀 잘 가져가셔야 된다. 저는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네. 판매되고 있는 의료 실비가 기존 거보다 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요거는 80세 만기인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구성되어 있었고 요 안에 네. 보시면 의료 실비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필수적인 요건이다 하는 뭐 배상 책임 같이 들려져 네.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암진단금, 뇌졸중, 심근경색이 있어요. 근데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암은 1,000만 원, 뇌졸중은 심근경색은 300만 원씩이에요. 근데 네. 사실상 뭐 네. 의료실비에서도 이 3대 질병들이 치료비에 네. 대한 부분은 다 나오겠지만 네. 사실상 진단금이 좀 적어요. 어떤 네. 얘기냐면 실비에서 치료비는 다 나오더라도요. 이제 아드님이잖아요. 또 그래서 네. 이제 아드님이 나중에 가정이 생겨서 이제 이거 일가를 일꿀 건데 이 네. 뇌질환, 뭐 심장질환, 암이 발병했을 때 사실 뭐 치료비는 걱정을 안 하더라도 생활비, 생계비 이런 것들을 네. 하기에는 300만 원 정도는 너무 터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추가를 해야 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동부화재 요거 종합보험은 너무나도 잘 가입하신 내용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 어머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CI 보험 있잖아요. 예, 요거는 예. 요즘 너무 그 방송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저도 생각은 이래요. 이 보험을 처음부터 안 들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가입하신 게 2007년이시거든요. 네. 이게 20년 납 중에 벌써 11년 정도? 네. 절반 네, 네. 조금 넘게 납입을 하신 거예요. 이제 네, 와서 네. 이거 해지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리고 요거의 좀 장점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CI 자체는 별론데 이 보험 안에 그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것 중에 종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에 치아 치료할 때 임플란트 많이 하잖아요. 네, 임플란트도 이제 지급이 되는 수술비 특약이 들려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굉장히 쏠쏠한 특약인데 요것도 조금 아쉽지만 전반적인 CI 보험이란 자체가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대한 질병만을 보상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냥 저 뇌졸중이 왔어요. 뇌경색증이 왔는데 저 보상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대한 뇌출혈 경우에만 보상을 합니다. 이래서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요거는 좀 CI가 문제점이지만 수술 특약은 그래도 네. 괜찮다. 요 정도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요거는 전반적인 뭐 가입 연도도 좋고 보장도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적립보험료 들려져 있는 거거든요, 어머님. 4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거기에 4만 원밖에라뇨, 어머니. 운전자 보험은 원래 뭐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한데 그런 거예요? 네. 다른 분들에 비해 뭐 4배, 5배씩 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이 준비하셨을 때 만기 환급금이라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보험 혜택대로 다 받으면서 만기 시에 냈던 돈을 다 돌려주겠대요. 굉장히 네. 좋겠지만요, 사실 어머님, 10,000원이면 10,000원에 가입하시고 30,000원은 뭐 다른 곳에 저축을 하시는 게 더 많은 이자, 더 많은 금액을 주니까 좀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네네. 요거 면허 정지 비용, 면허 취소 비용도 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좋은 특약이거든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만기 환급금이 있다 보니까 적립금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제가 짚어드렸는데 요것들을 가지고 제가 통계를 좀 내드리자면요. 네. 네. 일단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이지스 종합보험 요거 35,000원짜리 있죠. 요거는 당연히 좀 유지를 해가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교보생명 큰사랑 CI 보험 있잖아요. 네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이거 해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거는- 납입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또 수술 특약도 네. 좀 장점이 있으니까 네. 요거는 어머님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좀 해지보다는 네. 감액 완납. 감액 완납이 뭐냐면요. 저희가 20년을 납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11년만 냈으니까 11년에 대한 보장만 받겠다. 요렇게 해서 지금부터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내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주계약 4만금 7천만 원을 약속되어 있던 게 우리 절반까지만 뭐 3천만 원만 받을게요. 예로 들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납입은 중지하고 여태까지 낸 거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있군요. 감액 완납 해지는 좀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감액 완납을 좀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동부화재 운전자 요거 물론 보장은 좋지만요. 이거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뭐 이런 위로금도 있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게 위로금 뭐 사고 나면 그냥 10만 원 나오는 특약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10만 원 받으려고 만 원짜리를 4만 원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동부화재 유지 그리고 교보생명은 좀 감액 완납 혹은 어머님 이제 아드님한테 넘겼으니까 목돈 마련하려면 해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감액 완납 그리고 동부화재는 좀 정리하시는 게 제 의견이고요. 요렇게 했을 때 저희가 3대 질병이 조금 부족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리모델링 플랜을 좀 제안을 해드리자면 암은 기존의 거에 뭐 1,000만 원 정도는 있으니까 암은 2천만 원 정도만 추가를 하고요. 뇌졸중 심근경색은 3천만 원. 그리고 운전자 따로 빼지 말고요. 같이 묶어 놓으면 좀 더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30살 남성 기준으로 한 7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보험료는 한 12만 원 정도 좀 절감이 될 거고 중대한 CI 보험에서 일반 진단금들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지금 한 번에 묶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가시는 게 어머님이나 혹은 아드님도 보험료도 부담이 덜 될 거고 보장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실 것 같아요. 네네. 시청자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가입하신 의료실비보험은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I 보험은 걱정되시면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해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보험료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운전자 맞아요. 보험도 적립금 때문에 굳이 유지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통합보험으로 하나 준비해 주시면 아드님이 내시기에도 보험료가 많이 줄어드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 좀 잘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2016년도에 그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설명을 막 자세하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지인 관계상에서 뭐 그냥 들어라 좋다 하니까 그냥 들었는데 보험료도 너무 부담되고 이게 한 2년 정도 듣고 보니까 이제 너무 잘 든 건지 좀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한번 점검차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험이 동양생명의 CI 보험 맞으시죠? 네. 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보험이 하나 더 있으세요. 현대해상의 것도 하나 있고요. 예, 골드보험 이거는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한 달에 보험료는 56,000원 이거 맞으시죠? 네. 예,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올해 43이에요. 아, 43이시고요. 그러면 현대해상 보험도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현대해상은 제 지인이라기보다 그때 하나 정도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제가 알아보고 들은 거고. 직접 알아보셨어요? 네. 예, 혹시 지금 약 드시거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보험 리모델링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총 2건의 보험을 갖고 계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인을 통해서 동양생명의 CI보험, 종신 CI보험이라고 돼 있네요. 2016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요거를 좀 점검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십니다. 2013년도에는 현대해상에서 하이스타 골드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한 달에 56,000원, 납입 기간은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로 돼 있었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보죠. 40대 여성, 그러니까 43 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신보험 이거 잘 가입한 건지를 좀 봐주십시오 하시네요. 최동원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뭐 2013년도에 뭐 현대해상 거 상품 가입하신 거 보니까 요건 아마 실비보험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실비보험 있으시고 거기에 뭐 진단금들도 한 500만 원씩 입원비 골절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2016년 문제가 좀 되는 게 2016년도에 뭐 아시는 분이 와서 뭐 아마 보험이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요게 뭐 사망보험금도 좀 보장이 되고 뭐 혹시라도 큰 병 걸리면 사망보험금에서 일부 받고 또 나중에 뭐 연금까지 또 전환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지금 거의 내시는 게 보면 지금 한 달에 뭐 19만 7천 원 거의 한 20만 원 돈 내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조목조목 좀 항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지금 보니까 주기약은 이제 5천만 원 이제 보장이 되시고 5천만 원에서 혹시라도 큰 병이 걸렸을 때 뭐 암이라던가 뭐 뇌 관련이나 심장 관련 걸렸을 때 80% 선 지급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CI 보험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여성암이 걸렸다. 뭐 그냥 위암 간암이 걸렸다. 그랬을 때 내가 뭐 사망보험금에 이제 뭐 80% 4천만 원을 먼저 이제 내가 치료비를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보험이 CI 보험이세요. 네. 네, 아마 설명드렸을 때는 뭐 암 걸려도 주고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걸려도 뭐 다 줄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이제 큰 병 중에서도 한 가지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또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뭐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뭐 보험료 거의 20만 원 돈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혜택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사망보험금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이러신가요? 상황이? 아니요. 좀 그런 걸 전혀 염두에 두고 든 보험이 아니라 네네. 그냥 이제 가까운 사람이 하나 들어줘라 이래가지고 네네. 하나 그냥 든 그쵸. 건데 네네.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분께서 이제 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다 여러 개를 좀 하셨던 분이면 뭐 생명사보다는 이제 손해보험사, 뭐 치료비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요분께서 아무래도 좀 생명보험사 이제 소속에 계신 분이라 뭐 그 중에서 뭐 개 중에 좀 좋은 상품을 추천해 드렸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장님한테는 요 보험이 딱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험료도 보험료적인 거지만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뭐 여성분이기 때문에 뭐 연금 같은 것도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연금 쪽으로만 1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고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뭐 내가 좀 부족한 진단금, 뭐 질병 후유장애,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런 거를 충분히 하셔도 10만 원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나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 그러면 이제 가입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요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살려가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보험은.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낸 게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후에 내실 돈을 또 계산을 해보시고요. 이후에 내실 돈이 또 몇 천만 원 되시는 거거든요.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뭐 같은 가격을 냈을 때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현재 지금 이제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뭐 나머지 내가 한 20만 원 정도를 뭐 쓸 수 있다,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험 이제 실비보험하고 그 진단비, 3대 진단비가 한 500만 원 정도씩만 준비가 되어 계시거든요. 현대해상 상품에.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해상 상품에 이제 진단금이 좀 적으시기 때문에 요즘 이제 뭐 알뜰보험, 저해지, 뭐 무해지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걸로 뭐 진단자금 한 3천만 원 정도씩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뭐 수술비 같은 거 요렇게만 좀 준비를 하시면 뭐 20년나 100세 비갱신형으로 한 6만 원대에서 7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요 이제 나머지 돈 갖고 좀 연금 쪽으로 조금 뭐 좀 준비를 해 가시면 어떠실까? 요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시청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잘 됐어요. 예, 네.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최동원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네네. 다음 분이 또 대기를 하고 계셔서 바로 전화 연결할 텐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세 번째 시청자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우리 아들이 만으로 33인데요. 예. 보험을 지금 뭘 넣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예, 어떻게 들어가야 좋을지.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님 아드님 앞으로 실손보험, 실비 의료비도 없으세요? 예, 그것도 넣어야 되고, 예. 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예. 예, 혹시 아드님이 지금 어디 아프시거나 약 먹는 거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뭐 젊은 없으시고요. 나이에.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어서 여태까지 보험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네. 예, 이제 와서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먼저 아무 보험이 없으셨다 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따로 뭐 질병이랑 다치신 게 없으셔서 정말 네. 다행이고요. 또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막 아파도 뭐 병원 잘 안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드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보험을 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기존의 보험이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저희도 뭐 집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냥 없는 맨 땅에 이제 새로 짓는 게 더 이쁘게 지어지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드님 나이에 제가 필요한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방송 중이라 뭐 설계를 해드리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방송 마치고 다시 한번 좀 찾아뵐 텐데 일단은 제가 꼭 필요에 대한 사항들만 몇 가지 안내 드릴게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의료실비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루는데 의료실비 제외한 나머지 그 3대 질병이라고 네, 암, 네. 뇌질환, 심장질환이 있어요. 네네. 요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드님이니까 뭐 지금도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아드님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운전을 하실 거니까 지금 운전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운전자 보험도 있고. 맞아요. 운전자 꼭 같이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키는 이제 배상 책임 요거 4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같이 넣을 때 넣으면. 그래서 요것도 같이 넣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 결혼하셨나요, 어머니? 아니, 아직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망금도 미리 뭐 준비를 해보셔도 되는데, 아직 딱히 뭐 미혼이라서 뭐 사망금은 나중에 천천히 준비한다고 하면, 뭐 사망금을 일단은 생략을 하고, 그 외적으로 뭐 직업 쪽이 좀 위험한 좀 직군에 속한다 한다면 뭐 상해보험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기호에 따라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중요해야 된 거는 첫 번째, 만기 환급금 없어야 돼요. 그래요? 네, 요거는 뭐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요즘에, 요즘에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100세 만기로 출시가 돼요. 네. 그럼 만기 환급금은 언제 주겠다는 얘기인 거냐면 아드님께서 이제 100살 때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뭐 아드님 33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70년 뒤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의 값어치랑 그때의 값어치랑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어머님 젊었을 때 짜장면 값이랑 지금 짜장면 값이랑 틀리듯이 그래서 좀 의미가 없는 돈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렴하게 좀 더 만기 환급금이 없으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방송 마치고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만기 환급금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드님들 아까 의료실비랑 뭐 질병이랑 뭐 운전자 이런 거 다 준비할 건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지금은 방송 중이라서 뭐 자세한 보험료 안내는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저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거든요. 해서 요거 방송 마치고 나서 한번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33살 아드님 거 좀 더 자세하게 꼼꼼히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네. 그래 해주시면 좀 네. 고맙고요. 시청자님,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꼭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보험 정도로만 가입을 하셔도 더 늦기 전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744님께서 적으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대 질병 보장을 비갱신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습니까? 많죠? 조병욱 전문가님. 네, 뭐, D사, H사, 뭐, L사, K사, M사. 사실 지금 비갱신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무수히 많아요. 네. 근데 요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이제 3대 질병은 비갱신은 당연히 가입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는데 범위가 좀 더 넓은 회사로 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라이프 플랜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뇌 질환에서도 뭐 종류가 되게 많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있으니까 비갱신 회사는 무수히 많으니까 비갱신 회사를 찾기보다는 비갱신 중에서도 보상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회사들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방송 중이라서 제가 회사명을 언급을 못 해드리지만 제가 이거 방송 마치고 한 번 더 연락을 드려서 지금 시청자님 고민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보험사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장으로 골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전문가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문자 또 볼게요. 끝번호 0811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40세 여성입니다. 3대 진단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최동원 전문가님,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나올까요? 진단비는 또 얼마나 준비해 두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진단비 얼마 나올까요? 네. 이게 진단금을 얼마 하시느냐에 따라 틀리시겠죠? 뭐 10,000원, 20,000원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0만 원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내가 기존의 보험이 이제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게 이제 우선은 이제 내 보험을 점검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난 3대 진단금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오히려 또 뭐 암 진단금은 또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암은 좀 줄이고 2대 질환,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만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통상적으로 뭐 한 3,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한다,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요즘 이제 무해지 저희 상품으로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는 뭐 4만 원대, 5만 원대,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년 납 100세 비갱신형으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뭐 일반적인 보험료를 좀 안내를 해드린 거고, 기존에 이제 보험을 좀 한번 보시고, 뭐 가족력이 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나는 비갱신형은 하고 싶지만 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럼 납입 기간을 보통 이제 20년 납으로 설계를 하시는데, 뭐 좀 길게 25년 납, 30년 납으로도 설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내시는 게 뭐 4, 5만 원대가 아니라 뭐 3만 원대 이렇게도 내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저희 전화보다는 뭐 전화를 좀 한번 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험이라는 게 지인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보험 설계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문자 볼까요? 9711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이번 문자는 암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적으셨습니다. 조병욱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질문들이 점점 이제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암보험 가입해야 될 때 꼭 알아야 될 거, 일단은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나중에 정말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주의하시고요. 제가 세부적인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여성 암 발병률 중에 1등이 암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유방이나 자궁 쪽이요? 아, 그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갑상선이요? 네, 맞아요. 맞네요. 네. 갑상선암이 여성암 발병률 1등이에요.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1,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라 뭐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게 갑상선암이 소외감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뭐 3,0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갑상선암 암도 아니에요, 사실. 그쵸? 간만 IF 시술 뭐 간단하게 하면 금방 치료하실 수 있는 암인데, 이것처럼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암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제 대장전막내암이라고, 요즘 현대사회 뭐 생활하시는 분들 이제 다 대장 내시경 한 번쯤은 다 해보시잖아요. 회사에서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해서 대장암보다는 좀 많은 단계
낮은 암인데 이게 발병률이 엄청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대장전막내암을 소외감으로 좀 빼고 있다. 예.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네. 이런 사항들도 이제 소외감으로 절반만 보상합니다.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좀 체크를 잘해서 가장 보상하는 범위가 넓은 회사들로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제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팁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9033님께서 참여하셨는데요. 읽어보죠. 올해 59세인 남편에게 고혈압과 당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참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최동원 전문가님. 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가능하실 것 같고, 예. 요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계속 꾸준히 뭐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러면 이제 일반적인 건강보험도 심사를 한번 올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실 것 같은데 유병자 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는 뭐 30% 이상, 50% 이상 보험료가 비싸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일반 건강보험, 무해지 보험으로 심사를 한번 올려보시고 다른 병력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약간 할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유병자 보험보다는 저렴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무해지나 건강보험에 심사를 한번 올려보신다. 그게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찾으셔야 되는 게 유병자 보험.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무해지 상품, 비갱신형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순서에 맞춰서 무조건 나는 뭐 아프니까 유병자 보험을 해야 돼. 요게 아니고 일단은 심사를 통해서 한번 올려보시고 안 된다. 그럼 차선책으로 유병자 보험을 하실 때는 이제 비갱신형으로 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병력이 있어도 관리만 잘 하고 있다면 충분히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에 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어요. 013-3366-0110번으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남겨주십시오.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